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가장 뜨거운 감자, 뜨거운 이슈가 바로 론스타 관련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가요, 10%도 채 되지 않는 확률을 뚫고 론스타에 완승을 해서 4천억을 안 줘도 됩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먼저 이 론스타 관련 설명을 드릴게요. 비교적 복잡 다단해 보일 수 있는 문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굳이 과거 역사적 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요. 애초에는 이 론스타의 분쟁 6조 원을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6조. 그런데 2022년 이 중간 소송에서 4천억 원 규모, 대략 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4천억 정도 물어주면 된다라고 중간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당시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거 한 푼도 못 준다, 소송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어제 결론이 난 배상 의무 소멸 한 푼도 안 줘도 됩니다. 이게 무슨 정치권 공방으로 일단 가기 전에 계엄도 터지고 장관도 없고 정권도 바뀌고 이런 큰 정치적 변동을 겪으면서도 주어진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한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 이건 뭐 진보 보수 여야를 떠나서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천억 원을 줘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기쁜 소식을 발표했는데 오늘의 논점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갑자기 어제 오후에 김민석 총리가 직접 브리핑한다고 얘기가 나오길래 저는 그때 그거 보고 이거 이겼구나 싶었어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졌다면 김민석 총리 나왔을까요? 이기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가 뭐라도 한 것처럼 김민석 총리가 나서서 브리핑한 겁니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한, 미, 중, 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론스타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은 아니에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자기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약 파나요? 국민들을 그건 바보로 하는 것이죠. 예, 일단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들 정말 노고를 찌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 4천억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송영훈 변호사님.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반박하는 거는 김민석 총리 얘기, 현 정부 에이펙부터 하는 외교 성과의 쾌거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이 항소 결과에 대해서 숟가락을 얹을 자격이 있는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매우 드라이하게 봤을 때 반대를 무릅쓰고 항소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그리고 그 항소, 그러니까 즉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기 전에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한 것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국제중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구두 변론 기일이 언제 있었냐고 하면은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금년입니다. 그러니까 올 초죠.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런던에서 구술심리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분수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상 취소 신청에 대한 판정문을 쓰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이재명 정부에서 나왔을지언정 그 과정은 사실 앞선 정부의 결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현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서 마치 이재명 정부의 공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이 사안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은 사실 사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김민석 총리가 4천억 원 배상 책임 없어졌다, 숟가락 얹지 말라, 국민 세금 지킨 중대 성과다, 당시 소송에 반대했던 일부 당시 민주당 인사들 사과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의 쾌거다, 이건 대한민국의 승소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논란거리, 공방거리들을 모아봤는데 앞서 제가 설명했던 4천억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뭐 일단 정치 공방을 떠나서 중간 소송 정도 했을 때 원래 4천억이 우리가 주긴 줬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다시 붙어보자라고 해서 한 푼도 안 주게 됐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한동훈 전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공은 뭐 적절하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상 이거 승소 확률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한동훈 전 장관이 그래도 끝까지 다퉈보겠다라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선택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정성호 장관이 우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 어느 정부의 어떤 문제라거나 또는 어느 정부만의 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사실 대통령도 부재하게 됐고 장관도 그 자리가 부재하게 된 상황 속에서도 사실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라든지 담당 직원들이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미루어 짐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공은 실제로 이 일을 담당했던 공무원들, 공직자들에게 저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도 한가로운 로스타 영웅서사 만들기다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의 작품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작품이다.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는 듯한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 명의 공을 뭐 따진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 묵묵하게 열심히 자신의 소명을 다해줬던 법무부의 공무원들 그리고 그 실질적인 담당했던 직원들이 지금은 박수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논평은 다 저도 이제 장현주 변호사 말씀 동의하면서도 왜냐하면 아까 김민석 총리가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 한미, 중일 정상회교 뭐 이런 부분과 동일선상에서 이 론스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현 정부의 쾌거라고 확대한 건 아닌지 뭐 이런 걸 지금 야권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는 잘 된 일이죠. 정말로. 우리 돈 한 푼도 안 줘도 되니까. 그런데 과거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 4천억 원을 이 정도면 괜찮다. 또 한 번 소송 갈 경우 승산이 제로에 가깝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영상을 한번 저희가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서 승산이 낮은 불복 절차 진행 집중 운운으로 희망 고문으로 계속 호도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2심 올라가면 다시 판단이 그게 아니에요.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다툴 수가 없어요.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식으로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양경숙 당시 민주당 의원은 세게 얘기했네요. 이길 수 있다는 희망 고문으로 국민을 호도하면 대역죄인이 될 거라고 했고 최성 평론가, 송기호 변호사는 지금 현재 대통령실 경제안보 비서관을 지내고 있습니다. 승산이 있다는 한동훈 당시 장관,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0%에 가깝다. 당시 민주당 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네요. 특히 이제 송기호 비서관의 말이 왜 주목받느냐면 저분이 통상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경제안보 비서관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 발언을 했을 때가 뭘 맡고 있었냐를 좀 찾아봤더니까 산업자원부에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을 맡고 있었던 시절에 아마 저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통상 분야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저분도 변호사예요. 법률 지식을 알고 있고 한동훈 전 장관처럼 어쨌든 한번 다퉈볼 만한 생각도 했었을 텐데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상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는 승산 확률이 매우 낮다든가 그다음에 적은데 무리한 도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제로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4천억 정도면 이제 우리가 잘했고 그렇죠. 6조에서 시작했으니까 싸게 막았다라고 뭐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로라고 단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저분이 이번 그 경제안보비서관 직전에 뭘 맡았습니까? 국정상황실장을 맡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도 안목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경제안보비서관, 국정상황실장 이런 자리에 있었던 게 제가 오히려 이게 이 정부의 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내 그때 판단이 틀렸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의 판단이 옳았고 헌신해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여야 공이 다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통령실 비서관님이 얘기를 해야지 그 과거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저는 조정 발언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예. 저 때의 안목이라 그러면 전 앞으로 저 공직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 심히 좀 의심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최성 평론가가 꼬집는 건 이 송기호 변호사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예. 경제안보 비서관을 맡고 있고 이런 관측과 전망이 보기 좋게 빗나갔는데 앞으로 이런 중차대한 일이 또 생기면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또 오조준을 할 수도 있는 뭐 이런 비판 이런 걸 하셨는데요. 김진욱 대변인, 뭐 최성 평론가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두 분 다 청와대에 계셨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는 두 분 다 잘 아실 텐데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한 게 뭐냐면 원래 저 정도면 그냥 정성호 법무부 장관만 나와서 어제 저녁에 긴급 발표를 해도 되는데 마치 이 론스타의 완승을 현 정부가 숟가락 얹으려고 김민석 총리가 부랴부랴 브리핑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누가 브리핑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지요? 어쨌든 어제의 결과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국익에 매우 좋은 일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축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 정부에서 잘한 일이면 전 정부 인사가 나와서 발표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지금 뭐 이 공을 누가 팔고 있는가 뭐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매우 유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부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실을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아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안 당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였으면 윤석열 정부의 공으로 갔겠죠. 예. 그러나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이 사안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4천억이라는 막대한 국부를 우리가 아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무총리 정도 나와서 발표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거를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발표를 안 하고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발표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지금 숟가락 얹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예. 좀 유치한 비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어쨌든 한동훈 전 그 장관 시절에 결정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법무국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잘 해왔고 예. 이것이 국민들께 이익이 됐다면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칭찬해드리면 됐을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칭찬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전 칭찬한 겁니다. 예. 칭찬한 겁니다. 잘했어요. 예. 그런데 정말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예. 그 따지는 방식으로 따지면 예. 법무국을 만들겠다라고 결심한 거는 한동훈 전 장관 시절인지 몰라도 법무국장을 임명한 것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시절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구분하게 명백하게 알겠습니다. 어느 시점이다 구분하는 거 잘못됐다. 예. 이것은 우리 정부가 승리한 것이고 우리 정부의 승리는 예. 우리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 짓겠습니다. 예. 칭찬하신 건 맞는 거죠? 예. 아니,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뭐 다 뜯어 말리고 확률 0%가 가깝다. 4천억 정도면 괜찮다. 혹은 희망 고문, 대역죄인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론스타의 완승 관련 정치권 공방. 다음 화면도 볼게요. 이게 또 항소 포기와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아낀 4천억 원, 대장동 항소 포기 7천억에 모자란다. 정쟁화 시킬 필요 뭐 있냐? 송영훈 변호사 생각 어떠세요? 실제로 너무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법원이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대장동은. 그리고 피고인들 전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그런데 7,886억 원을 구형했던 추징금은 473억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검찰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소를 포기하면서까지 대장동 일당들에게 7천억 원을 그냥 향유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이 론스타 같은 경우는 론스타가 6조 원을 청구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중재 판정에서 처음에 4천억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막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도 하고 그만해도 돼요. 그런데 집요하게 거기에 의지를 보이면서 이런 그 주가 조작 사범들과 일당인 론스타는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익을 지키는 의지가 발현된 결과가 오늘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점에서 이 두 사건은 국민들의 눈에는 너무나 대비되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예. 정쟁이 아니고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 봤을 때 7천억을 앉아서 포기한 것과 4천억을 집요하게 노력해서 지킨 것 당연히 대비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될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엄 터지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공석도 있었고 정권 바뀌면서 여러 정치적 부침을 겪었지만 끝까지 이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일념으로 법적 논리를 잘 구성한 이 법무부 직원들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특히 김민석 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의 설전 아닌 설전 얘기 저희가 준비한 7위였습니다.